우리나라로 탈북했다가요 다시 재입국해서 기자회견을 가진 여성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영상부터 좀 보고 있습니다. 저는 2014년 1월 남조선으로 갔다가 2017년 6월 조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혜성입니다. 그러나 남조선은 제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.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지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. 남조선 사회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. 조국에 대한 생각, 고향에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팠고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. 나 집에 가고 싶다. 조국으로 돌아가겠다. 이렇게 말하면 그 조국의 땅을 밟는 순간 청살당할 것이다. 가면 죽는다. 이런 말들을 짓고 있습니다. 매일매일 죄책감에 정말 쓰라리게 느낍니다. 제가.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찬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. 근데 지금 뭐 저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굉장히 탈북자 치고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? 그렇죠. 예. 맞습니다. 뭐 1년에 지금 3만 탈북민 중에 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 10여 명 내외가 됩니다. 10여 명이요? 예. 그래서 예. 뭐 작년에 갔던 사람은 저렇게 또 기자회견하고 또 올해 지금 또 돌아와서 서울에 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. 예.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저 여성은 상당히 뭐 3만 탈북민 중에서는 뭐 스타급이라고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연예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더 받는 겁니다. 그렇다면은 다시 돌아간 이유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스스로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은 타의에 의해서 간 것이냐 안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?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자의적으로 가지 않았는가. 스스로요? 예, 그러나 뭐 치밀한 준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저 여성은 이제 말하자면 그 승용차도 저도 뭐 몇십 년 여기 살았지만 타보지 못한 독일제 승용차를 타고 아, 그래요? 상당히 좀 정착이 됐었던 편인데 갑자기 저렇게 돌아간 거 보면은 물론 납치 가능성도 조금 열어놔야 됩니다. 그러나 예. 일종의 자기 스스로 갔는데 그 간 뒤에는 뭔가 약간의 배경이 있지만은 예.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때는 다른 탈북자들보다는 생활 수준이 높았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예. 왜냐하면 수입도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. TV 프로그램 여러 개 나가면 수입도 괜찮고 예. 뭐 또 서울 그 예술 학교에 이렇게 차석으로 입학도 하고 그렇죠. 또 나이도 20대니까 상당히 어립니다. 그래서 상당히 전망성이 좋았는데 예상외로 갔고 또 가서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은 지금 평양으로 돌아간 지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, 6월 달에 갔다고 했습니다. 예, 저 여성이 이제 저도 그 프로에 나가본 적이 있지만은 상당히 말이 빠르고 좀 덤비는 그런 스타일인데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차분하고 말이 좀 침착한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.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 당국이 써준 대로 하고 있다. 이런 걸 명확히 뭐 알 내용 수가. 자체는 북한이 다 원하는 내용이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가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서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안 소장님 말씀처럼 본인이 직접 갔는지 아니면 정말 또 뭐 다른 납치가 돼서 갔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가족을 뭐 매개로 해서 북한이 협박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아니면 본인은 그냥 가족을 데리러 들어갔다가 들켜가지고 뭐 억류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본인의 말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? 저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남한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뭐 자기는 밤마다 힘들었고 하는데 지금 안 소장님 얘기한 걸 들어보면 굉장히 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우리도 네. 못하는 저도 그냥 국산차 타고 다니는데 교수도 국산차 타고 다니는데 외제차 타고 다닐 정도의 생활을 했는데 저희가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또 인터뷰한 내용 자체가 진실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입북한 경로 자체도 사실은 저 사람의 말을 그대로 100% 믿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, 저는. 예, 저는 안 수장님께 제가 한번 예,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이럴 가능성 제가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워낙 한국 내에서 이제 활발을 많이 하고 주목을 많이 받고 북한에서도 근데 한국 방송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? 근데 저렇게 한국에서 활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던 북한 사람 그 출신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면 북한 내의 주민들이 볼 때는 야 저게 우리가 저 한국 체제 선전에. 방송에 속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역선전 목적으로 쓰일 수가 그럴 있기 수도 때문에 있겠네요. 북한이 다시 회유를
독일차 말고 더 좋은 차를 준다면서 데려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. 예.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 그 3월부터 중국 일대에서 이제 뭔가 탈북자를 많이 납치해야 된다는 공작을 진행했고 특히 한 2년 전부터는 이자 말씀하신 대로 스타급 방송에 많이 나가는 스타급을 하나 그 납치해라 이런 지령이 있었답니다. 그래가지고 이만갑이라는 프로에 나가는 남자가 그 효성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납치해 갔는데 이 친구는 초기에 아마 고문은 하는 모양입니다. 뭔가 진실을 걔들이 캐내기 위해서. 예. 근데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이제 그 고문당하다 죽었답니다. 그러니까 그 친구 납치는 그건 소문인 거죠? 그건 뭐 거의 사실로 이제 전해지는 사실인데 언론에 보도된 게 아니니까. 예. 그러나 이제 이 여성은 이번에 그야말로 뭔가 북한이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딱 그 주목을 해가지고 납치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사람이 다시 북한에 올라가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은 북한 주민 내에서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질 테니까. 그렇죠. 북한 예. 주민들도 저 영상을 똑같이 공개를 했었거든요, 북한에서. 그렇죠. 공개했고 저것은 물론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 그래서 좀 대남 대외용 화면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예. 북한 주민들도 저걸 다 보고 또 우리 남한 TV를 북한 주민들이 거의 다 시청하기 때문에 뭐 이제 비밀이라는 건 없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가는 게 쉽다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입국하는 건 제가 볼 때 북한으로 다시 가는 게 쉬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 예.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감시 같은 걸 잘 안 하잖아요. 일정 부분 처음에 탈북을 하면 탈북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특별히 감시를 하지 아니면 예. 중요 인물이 아닌 이상은 저분이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아니면 학교 다니고 이런 걸 우리 정부가 감시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본인 예. 입장에서 만약에 중국에 들어가서 북한 대사관 쓱 들어가서 그냥 다시 돌아가겠다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. 물론 탈북하는 걸 북한은 엄청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? 수당 예. 방법을 안 가리고 탈북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입국하는 사람들은 뭐 환영할 것 같고요.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저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저 정도로 유명세를 얻을 정도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처럼 자유롭게 여행도 했을 것이고 여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에 가서 북한 대사관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 북한 대사관 들어가 버리면 예. 그때부터는 바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경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입국의 경우는 저렇게 예. 유명인들이 된다고 하면 별 어려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실제 소장님 내가 다시 북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가요? 아주 오는 데 비해서는 뭐 100분의 1로 쉽습니다. 오는 건 탈북은 어렵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겠다는 건 북한이 100% 환영하고 예. 특히 뭐 당 자금이나 무슨 돈을 들고 온다든지 정보를 들고 오면은 더욱더 환영을 해서 노동당에까지 받아준다고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으로 오겠다는 건 국경에서 한사코 가로막습니다.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오는 건 북한으로서는 환영할 일도 아니고 그걸 먹여 살리려면 힘들으니까 도움이 오는 안 건 되니까. 싫어합니다. 그러나 탈북민이 돌아온다는 건 저렇게 뭔가 정치 선전에 활용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대단히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또 인터넷에서 좀 논란이 된 것이 BJ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좀 방송을 하던 그 사람이 맞는 거 아니냐 할 때 일단 저희가 확인해 보면 아니라고 하거든요. 네. 실제 근데 탈북 여성들이 이런 방송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. 글쎄 그런 뭐 탈북 여성들이 지금 다 20대, 30대 이제 대학을 가거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지난해 그 저 해외 식당 종업원 12명도 지금 100% 대학 가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나 일부는 이제 그 20, 30대가 적응이 조금 잘못 나가서 뭐 노래방에 나간다 뭐인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20, 30대 여성들이. 예, 왜냐하면 이제 뭔가 북한에서 그 연예인들에 대한 동경 드라마 이걸 많이 봤단 말이죠. 예. 그래서 어떤 남자 탈북민은 북한에서 이제 저 송혜교를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. 그런데 아직 7년이 지나도록 만나지 못했다고. 그래서 이제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 열풍에 북한의 젊은이들도 다 동의하고 공명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아마 이 임지연 씨 경우도 결국은 뭔가 그렇게 대학도 지금 들어갔으면서도 그런 약간의 유혹에 빠져들었지 않나 그런 의구심도 남아 뭐 이 있습니다. 사람은 임시가 이제 아닌 건데 그런. 예, 저는 GH입니다. 어떻게 된 거예요, 그 캐비닛은? 아유, 그러게. 캐비닛에 있던 문건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거기서 나와가지고 참 300건이나 된다. 난리 났네. 아유, 파쇄했잖아. 했다고 들었는데 안 한 게 있었네? 누가 일부러 거기다 놔뒀나? 가능성 있어. 그죠? 그랬을지도 몰라. 나라 돌아가는 꼴이 너무 안심해가지고 청계집에 있는 누군가 맘먹고 그 문건 저 기록들을 캐비닛에 넣어둔 거지. 일부러. 훗날 발견되라. 응? 그럼 뭐 나는 그 가능성보다 그 생각이 더 들어요. 어떤 생각? 역시 우리 애들은 일 처리가 엉망이었구나. 응?
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. 나 때 어. 참 엉망인 게 많았어. 깨달음 오셨다. 이게 뭔가 질서도 안 잡혀 있고 일하는 것도 왠지 좀 띠란 느낌? 응? 그건 어떤 조직을 가도 그래요. 수장이 일을 잘하고 똑소리 나야 밑에 애들도 따라오게 되지. 아, 그런 거야. 나 때는 애들이 나를 닮고. 그렇구나. 그렇지 그럼. 근데 어쨌건 이번에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. 그게 VIP 기록물일 수도 있으니까. 그 원래는 공개하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잖아 이게.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 기록물로 지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몰라. 왜? 기록물 목록까지 봉인해서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. 그러니까. 이제 그때 당시 우리 황대행이 아 진짜 다 묶었어 그냥 목록까지. 너무 묶었어. 꼼꼼하게 묶었지요. 안 풀리게 안 터지게. 그러니까. 근데 당신 그 또 묶어놓고 되게 뿌듯했을 거야지. 그때 그래서 이 권한 대행에 권한 남용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.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이제 묶어놓은 건데. 이럴 줄 알았으면은 목록까지는 묶어놓지 말걸. 근데 이게 목록을 묶어놨으니 이게 기록물로 지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거 알 수도 없고 말이야. 환장하네. 아이고. 비밀 표기도 안 돼 있고 심지어 막 자필로 막 써가 있고. 그렇다고 이제 와서 기록물이 맞는지 그 목록만 까봅시다. 뭐 그럴 수도 없잖아요. 묶었으면 3년이지 뭘까 까기는. 아유, 일단 이번에 막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이 막 공개되는 거는 일단 그 자체는 아무런 하자 없는 거니까 만천하에 공개는 공개대로 되고 30년 후에 맞춰봐. 이게 기록물이 맞는지 아닌지. 이거 당시에 기록물이었네. 뭐 이렇게 되는 거지. 진짜. 기분 나쁘다. 진짜. 어휴, 진정하세요. 아프다며. 뭐 이렇게 힘이 넘치지냐? 원고가 그렇게 써 있잖아요. 아유, 진짜. 아유, 진짜. 내가 진짜. 아유, 정말. 아유, 어떡하냐. 진짜 꼬여도 어쩜 좀 이래 꼬이나 몰라. 아유, 이거 어떡하냐. 이거 너무 이쪽으로 하지 말고. 하여튼 문건에 국정농단 흔적들도 빼곡하고 또 뇌물재판에 증거로 쓸 얘기들도 뭐 줄줄이 나올 텐데. 응? 그러니까. 난 왜 이래요? 난 왜 이렇게 힘들어? 응?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?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. 뿌린 대로 건. 아유, 진짜 그냥 확 왜 나한테 그래? 위로는 못 해줄 망정. 어디 위로해. 근데 적폐청사를 바라는 국민들은 되게 좋았어요 지금. 라디오 캐비닛 보문이 나타났다 신바왔다 막 이렇게 한다니까. 나는 이게 뭐랄까 생각할수록 무슨 영화 같아요. 그치. 아니 어떻게 이런 반전이. 그러니까. 그 문서 파쇄기 26대 구입해서 싹 다 갖다 그냥 지우고, 응? 컴퓨터 서버, 하드웨어, 그 기록 다 삭제하고. VIP 기록물도 권한대행이 목록까지 그냥 싹 다 묶어불고. 그리고 그 새 정부 들어섰을 때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현황 자료까지도 넘기질 않았건만. 그랬건만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자료 300건이 캐비닛 안에서 나왔다. 아우, 안 쓰던 캐비닛은 이건 뭔데 이렇게 무거워? 그 여러 데가 쭉 해 나온 거야. 아유, 큰일 났네. 어이구, 잘하네. 근데 진짜 누가 영화 시나리오 쓴다 해도 이렇게는 못 쓸 것 같아. 응? 반전이 뭐 개연성도 없는데 너무 기똥차. 근데 이번에 발견된 문건 중에 뭐 있어? MB 정부 때 것도 있다 그러던데. 야. 그 무슨 내용일까? 왜 그래 진짜? 아유, 왜 짜증을. 뭐야 지금 이게? 내 거를 왜 보관을 근데 내 걸 왜 보관했어? 모르지요. 모르면 어떻게? 그건 모르면 어떻게? 모르지만 그래도 그 예상을 해보면 뭐랄까 시시한 걸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진짜. 그 승질나면 나처럼 저기 가서 몇 번 소리 지르고 차고 오시든지. 잠깐만. 진짜. 어떻게 기분 좀 풀려요? 발만 아파. 잘 좀 하지. 아니 어디다 대고 아까부터 자꾸 그렇게 응? 뭘 어디다 대고야 여기다 대고지? 째려보시는 겁니까? 예. 눈 내리세요. 어머? 어떤 명령질이야 지금? 아유 비기 싫어 진짜. 나도 비기 싫어. 누가 할 소리야 지금 진짜. 이 처리하는 거 보면 말이야.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그래 했나 지금 뭘 내가? 잘했다고. 어이구 참 도끼인 객끼인지 무슨. 엄마? 됐어요. 가세요. 귀찮으니까. 갈 거거든요. 가세요 얼른. 나도 들어갈라니까. 근데요. 예. 안 쓰던 캐비넷에서 이거 300건 발견된 거잖아요. 예. 안 쓰던 캐비넷이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을까?
아이고 진짜 확 진짜 사람 놀래게 정말. 소름이지. 아이고 진짜. 완전 호라지 호라. 야 호라는 완전 이거. 호라는 무슨. 야. 시끄러워요. 가요. 아유 진짜. 지난주 토요일에 그 문자 보냈어야 되는데. 아유 무서운 거. 큰일 났네. 무서운 문자. 아유 큰일 났어. 어떻게 나 갑니다. 아유. 그 간 뒤에는 뭔가 약간의 배경이 있지만은 예.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때는 다른 탈북자들보다는 생활 수준이 높았다는 말씀이시죠? 아, 그렇죠. 예. 왜냐하면 수입도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. TV 프로그램 여러 개 나가면 수입도 괜찮고 예. 뭐 또 서울 그 예술 학교에 이렇게 차석으로 입학도 하고 그렇죠. 또 나이도 20대니까 상당히 어립니다. 그래서 상당히 전망성이 좋았는데 예상외로 갔고 또 가서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은 지금 평양으로 돌아간 지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, 6월 달에 갔다 오셨습니다. 예, 저 여성이 이제 저도 그 프로에 나가본 적이 있지만은 상당히 말이 빠르고 좀 덤비는 그런 우리나라로 탈북했다가요 다시 재입국해서 기자회견을 가진 여성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영상부터 좀 보고 있습니다. 저는 2014년 1월 남조선으로 갔다가 2017년 6월 조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희성입니다. 그러나 남조선은 제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.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지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. 남조선 사회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. 조국에 대한 생각, 고향에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팠고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. 나 집에 가고 싶다. 조국으로 돌아가겠다. 이렇게 말하면 그 조국의 땅을 밟는 순간 스타일인데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차분하고 말이 좀 침착한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.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 당국이 써준 대로 하고 있다. 이런 걸 명확히. 뭐 내용 자체는 북한이 다 원하는 내용이었어요.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가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허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안 소장님 말씀처럼 본인이 직접 갔는지 아니면 정말 또 뭐 다른 납치가 돼서 갔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가족을 뭐 매개로 해서 북한이 협박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아니면 본인은 그냥 가족을 데리러 들어갔다가 들켜가지고 뭐 억류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본인의 말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? 저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남한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뭐 자기는 밤마다 힘들었고 하는데 지금 안 소장님 얘기한 걸 들어보면 청살당할 것이다. 가면 죽는다. 이런 말들을 짓고 있습니다. 매일매일 죄책감에 정말 쓰라리게 느낍니다. 제가.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찬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. 근데 지금 뭐 저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굉장히 탈북자 치고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예. 맞습니다. 뭐 1년에 지금 3만 탈북민 중에 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 10여 명 내외가 됩니다. 10여 명이요? 예. 그래서 뭐 작년에 갔던 사람은 저렇게 또 기자회견하고 또 올해 지금 또 돌아와서 서울에 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. 예.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저 여성은 상당히 뭐 3만 탈북민 중에서는 뭐 스타급이라고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연예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더 받는 겁니다. 그렇다면은 다시 돌아간 이유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스스로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은 타의에 의해서 간 것이냐 안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?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자의적으로 가지 않았는가. 스스로요? 예, 그러나 뭐 치밀한 준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저 여성은 이제 말하자면 그 승용차도 저도 뭐 몇십 년 여기 살았지만 타보지 못한 독일제 승용차를 타고 아, 그래요? 상당히 좀 정착이 됐었던 편인데 갑자기 저렇게 돌아간 거 보면은 물론 납치 가능성도 조금 열어놔야 됩니다. 그러나 예. 일종의 자기 스스로 갔는데